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저 이기로입니다. 폭염으로 올 여름은 뭐 아주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88주택 그 공급 대책과 아파트 시장의 하반기 전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폭염 이상으로 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많은 분들이 아주 그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는 좀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양극화 거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잘 되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잘 되는 아이템은 또 잘 되지만 대부분은 어렵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강남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지역은 엄청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강북이나 이 지방은 아직도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지방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 시대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상담을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미팅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역시 어디에 사면 좋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물건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현장도 이렇게 같이 동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든지 적극적인 분들이 다 이루고 또 부를 창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88 그 대책 나온 그 내용인데 보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택으로. 그러니까 강남 쪽에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왜? 너무 급격하게 이 아주 불덩어리처럼 폭염처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뜨끔해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빠르게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 택지가 그린벨트도 활용을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또 신축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아주 총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입지에다가 좋은 주택으로 좋은 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또 지켜봐야 되죠. 근데 하여튼 이런 구상을 가지고 88 대책을 내놨어요. 이대로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공문을 8월 8일 날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죠. 사실 그린벨트는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강남권에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남권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8만 호, 또 3기 신도시에 이미 발표된 거 말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2만 호를 플러스해서 21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또 미분양된 걸 또 매입을 해서 21만 7천 가구 이렇게 해서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을 종전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대폭 확대를 하겠다. 비아파트라는 거는 뭐 빌라라든가 또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권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내려가 있고. 근데 이 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아파트 시장도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 비아파트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아파트가 뭐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비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하겠다. 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제 매입을 해서 정부에서 공급하니까 사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뭐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그래서 총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발표도 하고 한 겁니다. 또 이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에 이 선호지, 그러니까 이 어떠한 지역을 내가 매입을 해서 재테크를 할 건지 그 선호지들을 보니까 가격이 급상승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지금 반포죠, 반포. 왜 그러냐면은 이 반포 지역이 원래부터 이제 아주 뜨는 지역인데 뭐 반포가 이렇게 아주 그 엄청나게 뜨면 대치동도 떠야 되고 또 압구정도 떠야 되고 개포동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반포가 이렇게 많이 뜬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하고 7월달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서울에 보통 5천 가구가 넘으면은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7천 가구가 넘은 거예요. 7,600가구, 8,000가구 이렇게 넘었으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도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88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88 공급 대책이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많이 뛰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국토부 근무하시는 분들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비가 또 엄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책이 나온 거고 또 다음 달 정도에 또 금리가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아무래도 떨어지면 자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이유 때문에 88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또 인가 건수라든가 착공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 30대도 그렇고 이 기존 이 투자자들도 결국은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를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말로만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270만 가구 공급할 때 영상도 찍었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88 대책이 안 나와야 되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일하는 정부는 응원을 하고 지금도 또 차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다고 한 그러한 정책들이 다 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부동산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남구, 강남 3구, 용산 이쪽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고 또 거래 측면에서도 거래량이 금년 초부터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다. 그럼 이걸 알았으면 미리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 88 대책이 나온 그 내용을 세밀하게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국토부에서 서울 수도권 심리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 주체가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경제 주체가 집값이 상승할 걸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 정부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고 사실 아직, 공급이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또 인허가건도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착공도 64% 급감했다. 준공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88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88 대책 이전에는 공급이 충분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동안에는 왜 제대로 된 그 모니터링 안 했냐는 거죠. 저도 좀 질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세훈 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장도 이 88 공급 대책 하는데 같이 이제 합세를 해서 그린벨트 풀겠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푸는 거는 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이걸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풀지 않으면 뭐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하겠다고 아주 이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 주거 안정에 총력을 하겠다.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 발표하고 서울시 홈피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요거는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럼 어디에 할 거냐? 서초구에 할 거냐? 송파구에 할 거냐? 어디에 할 거냐가 지금 많이 분분한데, 어디에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강남에 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왜? 강남이 지금 아주 폭등하고 난리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 이유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다 분석을 했고, 이제는 뭐 공급이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자세히 뜯어보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부족한 게 아쉽다. 88 대책 나오기 전에 왜 선제적으로 이런 대책을 안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파트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금리가 다음 달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축비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2022년부터 지금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강동 둔촌 아파트,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 공사할 때도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공사할 때도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왜? 건축비 올려달라. 공사 시작할 때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뛰지 않았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 건축비가 워낙 많이 뛰니까 이 건설공사는요, 이 계약할 적에 벌써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물가상승률 이상 뛰면은 조정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 올려주겠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난 공사 안 하겠다고 공사 안 한 거예요. 현대건설하고 아이파크 건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7개월 동안이나 중단됐어요. 이거 누가 손해입니까? 조합원들 손해죠. 결국은 적절하게 이제 합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이런 공사비 상승, 벌써 이런 아주 톱 뉴스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는 이런 거 예상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분쟁될 정도로, 공사를 못할 정도로 원가가 뛰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공사비가 이렇게 뛰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다, 이런 예상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행 어떤 준비는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폭등을 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 건수가 엄청 감소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삼척동자까지도. 또 비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아파트를 수요가 전환되니까 또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뭐 실책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정책 자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정책 자금을 아주 순간적으로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원래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실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빠른 MZ 세대들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또 신생아, 이제 저출산 때문에 신생아 대출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 순간적으로. 이러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순간적으로 신생아 대출 너무 많이 풀어버렸다. 이게 실책이죠.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아쉽다. 또 하나, 스트레스 DSR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걸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아파트가 폭등을 했다. 사실 폭등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폭등했잖아요. 88 대책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폭등을 했다. 제가 정부를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정책 대출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 정책 대출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동아일보의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정책 대출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과열됐다는 얘기죠. 아주 뒤늦게 동아일보에서 또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그럼 계속 오를 거냐? 뭐 이거 다 궁금하잖아요. 계속 오를 거냐? 뭐 다 분분하죠, 전문가들도.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이고 또 그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풀려야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회복이 되는 건데, 지금 침체기에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등한 경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쉽지 않다. 근데 양극화는 있어요, 분명히. 강남 3구라든가 이런 반포처럼 이런 데들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들은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는 또 단기간에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경기라는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요, 정책적으로도 계속 신호를 또 줍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고, 또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다음 달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조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3.5%가 또 5.5%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하 효과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이 이미, 이 부동산 가격은요, 미리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격에 미리 반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시행도 또 9월 1일부터 예상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격을 계속 오르게 할 거냐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또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기후변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도 상승이 되고요. 물가도, 경기도 침체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그걸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뭐 저희가 폭염을 사상 최대로 지금 아주 겪고 있는데, 지진, 홍수, 폭염, 화재,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가 무서운 거는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쓰나미가 올지, 홍수가 올지, 또
언제 이 지진이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짚어보면은 실수요자들은 최고가 대비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투자할 거를 권해드리고요. 실수요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고가 대비 20% 30% 내린 게 있으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MZ세대 마찬가지고 실수요자는 사시면 되고요. 아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 그런 건 사시면 안 되죠. 그거는 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를 넘어섰다 이런 일부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로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2.4% 낮췄어요. 0.1% 낮췄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침체가 이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침체 터널 앞에서 결국은 금리도 이제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만큼 그 침체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업 체감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도 감소되고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침체 그림자가 짙어져서 일자리가 23만 개 감소됐다. 이게 다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 6분기 연속 마이너스. 반도체 착시 걷어내니까 역성장이다. 반도체만 호황인데 반도체도 작년에 굉장히 불황이었잖아요. 호황인데 그걸 빼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경기 침체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나홀로 사장 줄펴. 경기 침체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서민들은 뭐 난리죠, 지금. 뭐 좀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괜찮은데 이게 다 경기 침체 여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DI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KDI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은 대출을 못 해주면은 못하게 하면은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기에는 금리를 조금 올린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이렇게 좀 깐깐하게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면 DSR이라는 건 원리금 상환하는 거거든요. 대출 해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해라.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 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대출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금리를 더 높여서 해주겠다. 그걸 이제 9월 1일부터 또 하겠다. 그런 게 이제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8 대책 이후의 아파트 시장 전망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이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거는 강남 쪽에 많이 오른 것도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간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대로 조정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곳들은 또 그 상태에서 또 조정이 또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오른 데는 뭐 쳐다볼 필요 없고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서 일부 투자할 가능성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양극화된 아파트 시장 급등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덜 오른 강북의 구축 아파트, 뭐 노원이라든가 이렇게 이 재건축이 예상되어 있는 곳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할 수가 있죠. 그쪽에는 지금 문의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를 비교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2020년도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살 건지 팔 건지 요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기 아파트 투자는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 왜? 지역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 어느 정도 올랐는지 다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